네, 안녕하세요. 웨비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예. 금일 자녀 예산 웨비나 발표를 맡게 된 이제 프로토타입 황상문입니다. 예, 웨비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초고속 대형 3D 프린터 신제품 소개랑 뭐 보급형 3D 프린터 동향 그리고 뭐 장비 추천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포커스는 자녀 예산 지금 시즌이기 때문에 그쪽에 좀 맞춰가지고 말씀을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부터 보시면은 첫 번째로 데스크탑 3D 프린팅 분야 최신 기술 및 동향, 그리고 최근 출시된 신제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로 3D 프린팅과 스캐닝 솔루션 추천, 그리고 최신 사례 소개해드리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프로토텍 소개해드리고 가겠습니다. 프로토텍은 스트라타시스 국내 파트너사이고요. 이외에도 오늘 소개해드릴 모멘트, 폼랩을 포함해 이제 다양한 금속 폴리머 보급형 3D 프린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3D 스캐너도 하나 신제품을 좀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 3D 스캐너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프린팅, 역설계 솔루션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로토텍은 산업용 3D 프린터 고객만 이제 전국에 한 1000군데 이상이 있고요. 많은 고객분들의 사후 서비스를 위해 서울과 대구에 각각 인증받은 엔지니어 분들이 계십니다. 25년 이상의 이제 적증 제조 경험과 넓은 고객층으로 데이터가 쌓여서 이제 최고의 솔루션을 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데스크탑 3D 프린팅 최신 기술과 동향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는 표는 적층 제조 기술이 신제품이나 이제 시제품이나 툴링 쪽에 활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그 방식들을 보여주는 표이고요. 다음 보시면 네, 적층 제조 이제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프로토타입이나 툴링 쪽으로 그동안 3D 프린터를 이제 활용해 왔다면 지금은 양산 쪽으로도 시선을 좀 많이들 돌리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장비의 대형화 및 자동화가 있는데요. 예전부터 스마트 팩토리 사업으로 프린팅 자동화를 꾸준히 시도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좀 후처리 공정의 자동화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SLA나 DLP 장비에서 출력한 샘플을 뭐 플레이트에서 자동으로 분리시켜 가지고 세척 및 경화 과정을 진행하는 게 있고요. 또 제작 속도를 높이기 위한 기술이라고 하는데, 조금 뒤에 이제 설명드릴 고속 3D 프린터 등 제작 속도를 기존보다 몇 배 이상 높인 장비들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재 다양화도 기존 소재들은 물론이고 지속적으로 고객들의 니즈에 따라 소재 개발이 이루어져서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친환경 소재도 같은 맥락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프로토타입이나 툴링 이외에 계속해서 3D 프린터의 용도가 늘어나고 또 그에 따라 기술이 발전하면서 향후 10년간 이제 3D 프린터 시장의 전망을 예상한 표인데요. 지금 요거는 이제 22년부터 이제 23년만 지금 참고를 할 수 있겠고 그 이후부터 이제 전망이긴 한데요. 보시면 이제 10년 동안 계속 꾸준하게 3D 프린터 시장이 점점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네. 여기는
22년 3D 프린팅 지역별 점유율인데 보시는 것처럼 북미 쪽이 이제 가장 높고요. 34%. 그리고 유럽이랑 아시아가 이제 28%, 29%로 비슷한 점유율인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대부분의 장비들이 이제 여기 표시한 데스크탑 3D 프린터 모델들이고요. 음, 뭐 흔히 아시는 보급형 또는 이제 준산업용 3D 프린터 브랜드들이 많이 보이시죠? 네, 그런 브랜드들 위주로 오늘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스크탑 3D 프린터 동향인데요. 2018년부터 23년 현재까지도 이제 계속 성장을 해왔고, 10년 뒤인 28년에는 10년 전 대비 이제 한 네다섯 배 정도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최근에 출시한 장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내 최초로 지금 초고속 3D 프린터를 출시하는 이제 모멘트사의 M300, M400 장비이고요. 모델명과 같이 이제 사이즈는 가로 세로 높이 300mm 그리고 400mm짜리 3D 프린터입니다. 기존 보급형 3D 프린터 대비 좀 통상 한 대여섯 배 정도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고요. 이전에는 뭐 대형 3D 프린터를 좀 찾으셔도 좀 시간 대비 퀄리티랑 성공률을 보장할 수가 없어서 많이 추천드리진 않았었는데요.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모멘트 장비의 경우에는 뭐 예전에 예를 들어서 일주일 정도 걸렸던 출력물이 지금 이제 뭐 하루가 채 안 걸리는 속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시간 대비 사용성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또 이제 저도 그렇고 이제 속도가 좀 빨라짐에 있어서 출력물 퀄리티가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좀 의심이 들었었는데 여러 번 출력물을 요청해가지고 좀 제작해 본 결과 오히려 속도가 빨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 속도의 프린터들보다 퀄리티 또한 더 좋아졌더라고요. 뒤쪽에서 한번 이제 영상 하나 좀 준비를 했는데요. 영상 한번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영상으로 출력하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 출력 중인 샘플 형상은 지금 뭐 최고 속도가 나오는 형상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좀 그래도 빨리 움직이죠. 또 흔히 사용하는 지금 PLA 재료가 아니라 이제 나일론 카본 소재로 지금 출력 중인 것을 감안하면 속도와 퀄리티 지금 모두 다 잘 뽑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M300, M400 모델의 출력 사이즈랑 가격이고요. 제품 사이즈랑 이제 무게도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공통적으로 두 장비는 지금 PLA, ABS, TPU, 폴리카보네이트, 나일론, 그리고 나일론 카본 등의 이제 재료가 사용이 되고요. 하나의 노즐로 모든 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참 장점이고, 또 노즐부는 3년 무상을 적용해 드리는 만큼, 그 특수 노즐이 이제 모멘트 장비 출력 퀄리티랑 내구성이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어, 또 출력 속도는 최대 지금 800ms/s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뭐 속도는 움직이는 순간마다 지금 변하기 때문에 좀 수치일 뿐이고 가장 와닿을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뭐 이전 장비들로 그 정육면체 큐빅을 한번 뽑아봤어요. 그래서 이전 장비들로는 한 6시간 20분 정도 제작 시간이 이제 소요가 됐다라고 하면은 지금 요 M300, M400 장비로는
6시간 20분짜리가 32분인가 걸렸습니다. 실제로 테스트를 진행을 해본 이제 수치고요. 다른 형상의 샘플들도 이제 최소 뭐 한 서너 배에서 대여섯 배, 또 빠르면 거의 10배까지도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최신 장비로 출시를 하면서 가장 신경 쓴 부분 중 하나가 레벨링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죠. 이제 다축 제어 전자동 오토 레벨링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기존 레벨링이라고 하면은 이제 Z축 레벨링이나, 그러니까 높이 레벨링이나 좌우가 틀어진 정도를 이제 확인했었는데, 지금 요 모멘트 장비의 경우에는 Z축, 뭐 좌우, 앞뒤 틀어진 거를 모두 이제 오토 레벨링 통해 수평을 잡습니다. 또 실제로 출력을 하게 되면은 최대 사이즈를 뽑지 않는 이상 플레이트에서 출력하는 부분이 이제 매번 다를 텐데요. 그 부분만 출력 직전에 또 센서를 통해서 이제 평탄화를 맞춘다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플레이트 가운데 부분에 이전 출력물을 예를 들어 출력을 했다가 떼어낸다고 하면은 큰 차이가 없다고 할지라도 떼어낸 부분이 이제 미세하게 그 전의 상태랑 다를 텐데요. 높이라든지 평탄화가 다른데 그걸 감지해서 다음 샘플 출력할 때 레벨링을 통해 이제 매번 최적의 상태로 다르게 맞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이번에 모멘트 슬라이서 소프트웨어가 변경이 되었는데요. 이전 슬라이싱 소프트웨어에서는 다른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주로 STL 파일을 가지고 작업을 했었는데, 이번 소프트웨어가 변경이 되면서 STL뿐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여러 확장자 호환이 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편해진 부분들이 있고, 특히 모멘트가 원래 가지고 있던 장비 내구성과 출력 퀄리티의 속도가 또 추가되면서 보급형 장비에서는 좀 가장 추천드릴 만한 제품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이제 소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존 보급형 장비를 사용하고 계신 뭐 학교나 기관에서 이용자가 많아가지고 뭐 불편한 상황이라든지 속도에 대한 니즈들이 분명 있으실 텐데, 장비가 출시되고 좀 지켜본 바로는 지금 M300, M400 장비 한 대가 이전 보급형 장비의 한 서너 대 이상의 역할을 한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마찬가지로 기업에서 사용을 하시더라도 이전 장비들 대비 속도로 인해 빠른 결과물을 받아보시거나 하는 거에 장점이 분명히 있겠고요. 또 출력 퀄리티도 속도가 빨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좋아졌으니까 분명히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모멘트에서 새로 출시한 M300, M400 이 장비에 대한 소개를 드렸고요. 이제 전반적으로 예산과 니즈에 맞는 3D 프린터 그리고 스캐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D 프린팅이나 이제 스캐닝 솔루션 좀 추천이고요. 아마 소개해드리는 장비는 저희가 이번에 웨비나에서는 잔여 예산에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화면에 좀 보이시는 브랜드 위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간단하게 뭐 방식별로 좀 설명을 해드리고 가면은 FDM 방식은 흔히 알고 계시듯이 이제 필라멘트 형태의 플라스틱 수지를 녹여서 적층하는 방식입니다. 뭐 적층결로 인해서 다른 방식 프린터들을 알아보시는 경우도 많지만 압도적인 사용자 편의성 그리고 높은 반복 정밀도 그리고 무난한 뭐 강성 등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어, 액상 방식에서는 이제 폴리젯, SLA, DLP 이런 식으로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폴리젯 액상 분사 방식은 액상 방식 중에서는 이제 사용자 편의성이 가장 높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수지만 액상 수지이고 거의 뭐 FDM 장비의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집에서 흔히 사용하고 계시는 잉크젯 프린터랑 작동 원리가 거의 비슷하고요. 후경화가 아닌 출력 시 완전 경화 방식으로 변형이 적은 방식입니다. 보통 이제 후경화 과정에서 변형이 좀 많이 일어나는데 요 장비 같은 경우에는 분사 후 경화를 반복해가지고 완전 경화 방식으로 변형이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러 재료를 동시 분사하여 이제 컬러 표현이나 수호값 조절이 가능한 장비고요. SLA나 이제 DAP 방식은 액상 수지에 빛을 쏴서 제작하는 방식은 동일하고 광원이 레이저냐 이제 프로젝터냐에 따라서 이제 SLA, DAP로 나뉘게 되는데요. 두 방식 모두 액상 분사 방식보다 이제 좀 기본적으로 표면 조도가 좋고요. 어, 물성치가 좋은 편인데 사실 이제 서포트가 어떻게 생성되는 형상이냐에 따라서 좀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각각 장단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사프나 이제 PBF 방식의 파우더 장비들이 있는데 주로 나일론 계열 파우더를 사용하고 표면 조도가 좋아서 후가공을 거쳐 실제 부품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방식입니다. 양산성도 이제 가장 좀 높은 편이고요. 또 하지만 그만큼 파우더를 사용하는 거라 장비 운용에 있어서는 좀 까다롭고요. 나일론 재료 특성상 이제 형상에 따라 좀 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뭐 마찬가지로 좀 적합한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 장단점이 있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가격대별로 장비를 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어, 화면에 보이시는 200만 원에서 뭐 400만 원대 소형 FDM 프린터는 이렇게 메이커봇의 뭐 스케치, 모멘트의 M160, M160P 모델 뭐 화면상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뭐 비슷한 브랜드들로 이제 요 가격대는 거의 다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반적으로 150mm에서 160mm 정도 작은 출력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장비입니다. 네, 그리고 뭐 400만 원에서 700만 원대 장비인데요. 여기도 뭐 레플리케이터 플러스 M220P, M220 화면상에는 이렇게 또 뭐 2020P인데 이제 2200P로 좀 잘못 적혀 있네요. 네, 220P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전 가격대 이제 200만 원에서 400만 원대, 300만 원대 그 장비들에 비해서는 이제 사이즈 정도 차이가 있고 뭐 두 가격대 모두 이제 교육용으로 좀 적합한 장비이고요. 한 가지 특징 정도는 지금 M160이나 M220처럼 P가 붙지 않는 모델들은 처음에 그 소개해드렸던 신장비 M300, M400 장비처럼 노즐부가 3년 무상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학교나 기관에서 많이들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자, 이제 1000만 원대 장비들인데, 음, 네, 아까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M300, M400 장비가 이제 여기 가격대에 들어갈 수 있고, 뭐 메이커봇의 메소드 X 장비도 좀 포함이 되겠습니다. 보급형 브랜드에서는 지금 1000만 원대 장비들이면 각 브랜드에서 이제 좀 가장 높은 라인업에 속하는 제품들인데 그에 속하는 만큼 뭐 사이즈적인 부분에서 특별히 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용 가능한 재료의 좀 차별점들이 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M300이랑 M400은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속도라든지 뭐 레벨링 시스템이라든지 슬라이싱 소프트라든지 많은 게 좀 변했죠. 예. 좀 업그레이드가 이번에 많이 돼서 처음에 좀 한번 소개해 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보급형 뭐 FDM 장비들은 소개해 드렸고 뭐 추가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폼랩의 SLA 장비들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좀 무난한 게 가장 많이들 사용하시는 폼3 장비가 아닐까 싶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풀 패키지, 그러니까 장비 본체랑 여러 스타트 키트 그리고 경화기, 세척기 이런 풀 패키지가 이제 한 650만 원 정도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어, 의료용으로 이제 좀 보시면 폼 3B 플러스 그리고 폼 3B 라지 이런 장비들이 이제 의료용 재료로 지금 나와 있고요. 3B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풀 패키지에 1,300만 원 정도, 거의 한 두 배 정도 하네요. 네, 그 정도 좀 하고 있고, 뭐 당연히 이제 무난하게 교육용이라든지 연구용으로 사용 목적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폼3를 추천드리고, 아니면 사이즈가 아쉽거나 하시면 폼3 라지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뭐 연구 목적이라든지 어떤 목적에서든 뭐 생체적 합성 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분들한테는 아까 말씀드렸던 B가 들어간 폼3 B 플러스나 3B 라지 장비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폼랩의 이제 SLS 장비인데요. 퓨즈원 플러스라는 모델이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은 풀 패키지로 하시면은 한 8천만 원 정도 합니다. 좀 앞서 설명드렸던 장비보다는 이제 고가의 장비이지만 어, 좀 상대적으로 파우더 장비들 중에서는 지금 가장 추천드릴 만한 지금 요 웨비나에서는요 그런 장비라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실제 부품으로 사용 가능한 물성치와 이제 표면 조도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양산성을 갖춘 장비인 걸 감안을 하면요. 어, 뭐 말씀드렸다시피 파우더 장비 중에서는 지금 이게 1억 언더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검토하실 수 있는 장비이고요. 산업용 브랜드인 스트라타시스나 시스템지 그리고 HP에서 판매 중인 파우더 장비들도 물론 가격에 맞는 성능과 양산성을 보여주고 뭐 니즈에 따라 분명히 수요가 있겠지만 다 억대 이상의 장비들이라 지금 억대 미만의 파우더 장비 중에 한번 좀 검토해 보실 만한 파우더 장비로는 요 퓨즈원 플러스 장비가 거의 유일하다고 이제 판단이 돼서 이렇게 소개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뭐 이번 웨비나가 이제 자녀 예산 포커스를 맞추긴 했지만 뭐 니즈에 부합한다면 그리고 또 자녀 예산이 아니시더라도 예, 내년 혹은 내후년에 예산을 잡아서 좀 검토해 보실 만한 장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3D 프린터는 지금 1억 언더에서 이제 스트라타시스 산업용 FDM이랑 폴리제 장비까지 소개를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요. 음, 산업용 장비를 이제 보시는 이유는 보급형 장비들로는 한계가 있고 그 이상의 퀄리티를 보셔야 하는 경우 아니면 이제 그런 경우에 산업용 장비들을 검토하게 되시는데요. 스트라타시스 산업용 FDM에는 1억 언더에 F170, F190 CR 장비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왜 보급형 장비들과 퀄리티가 다른지 한번 말씀을 드리면 내부 챔버 온도 관리나 뭐 툴패스, 재료 물성치, 수용성 서포트 사용 등 여러 좀 이유가 있겠지만 서포트를 한번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보급형 장비들도 듀얼 노즐을 사용해서 수용성 서포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보통 보급형에서 사용하는 수용성 서포트의 경우에 일반 물에 반응하는 재료들이 많고요. 굉장히 지금 습기에 취약해서 퀄리티가 안 나온다든지 완벽하게 제거가 안 된다든지 어느 정도 좀 불만 사항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수용성 서포트가 아니라 브레이커의 방식 그리고 브레이커의 방식 이제 손으로 떼는 방식이죠. 손으로 떼어내는 경우에 서포트가 직접 이제 떼어내는 것을 감안하고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 서포트가 붙어 있는 부분 쪽에 무너짐 현상이 있을 수 있고요. 그에 따라 퀄리티에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라타시스 장비에서는 이제 사용하는 수용성 서포트가 일반 물이 아닌 세제의 반응에서 녹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습기에 좀 강하고요. 뭐 녹이는 것을 감안하여 생성이 되기 때문에 출력하고자 하는 출력물의 퀄리티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당연히 간단하게 뽑아 보셔도 되는 파트들은 보급형을 사용하셔도 되겠지만 퀄리티가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 이런 이유들로 산업용 장비를 검토하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가장 오른쪽에 있는 J35 프로 장비는 폴리젯 방식의 장비이고 폴리젯 방식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좀 1억 언더 라인업에 위치하고 있는 장비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세 가지 재료를 동시 분사하는 장비이고요. 어, 세 가지 동시 재료를 동시 분사가 가능함에 따라서 뭐 흑백 사이의 색상 조정이나 투명도 조절 그리고 연질 재료의 초합값 조절이 가능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프린터 장비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제 3D 스캐너 장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D 스캐너는 크게 이제 핸디형, 고정형, 암 타입 그리고 광대역 스캐너가 있는데요. 스캐너는 또 여기서 이제 접촉식, 비접촉식 그리고 뭐 광학식과 레이저 네, 이렇게도 좀 구분이 되고 있는데 오늘 주제에 맞게 일단은 금액대별로 좀 나오는 스캐너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지금 샤이닝 3D 제품들인데요. 뭐 이전부터 있었던 아인스캔 프로 시리즈 그리고 아인스캔 H랑 H와 HX 핸디형 모델이 있습니다. 금액대는 이제 대략 1,000만 원부터 2천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아인스캔 H는 인체 스캔에 좀 적합하고 정밀도를 크게 보시지 않고 좀 러프하게 이것저것 스캔하기에 편한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HX는 이제 레이저 광원과 광학식을 모두 사용 가능한 하이브리드 장비이고요. 뭐 가격대가 지금 여기는 이제 1,000만 원부터 2천만 원 사이에 지금 가격대인데 가격대가 아주 퀄리티가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뭐 광학식과 레이저를 선택하여 사용해 볼 수 있는 점이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저 장비 중에 가격 대비 가장 추천드리는 장비가 있는데 요거는 뒷부분에 제가 한번 따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빼놨고요. 이어서 아인스캔 프로 2X랑 프로 HD 장비는 정말 무난한 교육용 3D 스캐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인스캔 프로 2X랑 프로 HD는 이제 컬러팩이랑 산업팩 옵션이 있어가지고 뭐 컬러 스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핸디형이지만 고정형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스펙 사양이 지금 좀 빠져 있는데 가장 왼쪽에 보이시는 지금 저 장비가 트랜스캔 C라는 장비이고요. 최근에 출시한 고정형 스캐너입니다. 기본적으로 1,000만 원 중반대 지금 가격대로 가격 대비 스캔 퀄리티가 굉장히 높습니다. 대신에 이제 고정형으로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또 트랜스캔 C 모델을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디자인 X는 아니지만 그냥 흔히 쓰시는 역설계 소프트웨어죠. 그래서 다른 역설계 소프트웨어를 포함해서 지금 2천만 원 뭐 초중반대에도 같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뭐 퀄리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나하나 다 보여드리면 좋기는 한데 어, 지금 유튜브나 이런 데 영상에 한번 장비 이름을 쳐서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 대비 왜 고정형 요 트랜스캔 C 장비가 퀄리티가 좋은지 아마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샤이닝 3D보다는 좀 약간 가격대가 있지만 그래도 광학식 스캐너 하면 떠오르는 아텍 장비들을 간단하게 좀 소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대는 3천만 원에서 한 5천만 원 정도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가장 범용적으로 아텍 에바 장비가 좀 무난한 스캔 영역과 정확도 그리고 컬러 스캔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텍의 스페이스 스파이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스캔 영역이 좀 작은 대신에 보통 통상적으로 한 100mm 내외 정도를 한 번에 좀 스캔할 수 있는 영역이고 그거에 또 적합한 장비입니다. 스캔 영역이 좀 작은 대신에 굉장히 높은 정확도를 가진 핸디형 스캐너고요. 광학식의 이런 스펙을 가진 경우가 요 스페이스 스파이더 모델을 제외하고 거의 드문데 이런 니즈를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은근히 있어가지고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아텍 레오 장비인데요. 아텍 레오는 완전 무선 핸디형 제품이고요. 완전 무선 핸디형 제품도 거의 유일한 스펙이라 니즈에 맞다면 꼭 한 번쯤 이제 보셔야 되는 장비고 당연히 외부에서나 뭐 큰 물체 스캔 시에 적합하고 그 외에도 범용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가격 대비 가장 추천드리는 레이저 스캐너이고요. 프리스캔 콤보라는 모델이고 지금 최고 스펙이 지금 0.02mm 정확도라고 하는데 0.02mm는 최고 스펙이고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요. 보장할 수 있는 정확도는 한 0.05mm, 100분의 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프리스캔 콤보 장비와 역설계 혹은 뭐 품질 검사 소프트웨어 조합으로 좀 인기가 많고요. 만족할 만한 스캔 퀄리티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 스캐너로는 비슷한 사양의 장비들이 거의 뭐 억대에 가까운 8, 9천만 원 또는 뭐 5, 6천만 원 브랜드별로 좀 달랐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다 5천만 원 이상 1억 언더 정도의 가격대였죠. 근데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 정도로 가격 대비 스펙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가격대 아까 말씀드린 가격대 장비들이랑 스펙을 거의 동일하고요. 그리고 당장에 좀 자녀 예산이 좀 오버되는 가격대일 수 있지만 뭐 스캐너를 검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가격 대비 굉장히 보실 만한 제품이라 오늘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3D 프린팅 적용 사례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D 프린팅 기술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항공우주, 자동차, 뭐 소비재, 가전, 의료, 산업 장비 등의 이제 다양한 산업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교육 분야에서는 이제 뭐 기계 계열, 건축 디자인, 전기전자, 의공학, 자동차, 항공과 뭐 다양한 학과에서 또는 이제 뭐 옆에 보시면은 학과 또는 연구실 그리고 어, 센터 및 사업단들이 좀 있죠 옆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3D 프린터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학교 내 이제 사업단과 산학협력단 그리고 뭐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단 이런 센터들 보시면 학과랑 연계를 하거나 아니면 뭐 정부 사업과 연계해서 학생들과 이제 뭐 주변 기업들 상대로 뭐 시제품 제작 서비스를 진행한다든지 네,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많은 예시들이 있겠지만 간단하게 지금 학교 3D 프린팅 활용 사례들을 보고 가시면 카이스트 인체공학 연구실에서는
예, 프린터들로 이제 떠오르는 아이디어들을 바로바로 좀 출력을 해서 만족하며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고, 뭐 인하공전에서 인하공전 같은 경우에는 뭐 실내 건축가 교수님이 이제 운영으로 건축 쪽 사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또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메이커스페이스 사업으로 공간을 꾸며가지고 여러 장비들을 함께 공유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좀 메이커스페이스 사업으로 굉장히 좀 잘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뭐 홍콩 이공대학에서는 3D 프린팅 기술로 재활공학 및 뭐 보조기술 국제 컨벤션에서 2019년에 뭐 대회 디자인 부문 금상을 받은 이력이 있다고 하네요. 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은 산업별 활용 사례인데요. 자동차 분야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 다양한 부품들의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시제품 제작 비용과 시간을 줄여 개발 단계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적용되고 있는 부품 같은 경우에는 뭐 FDM부터 시작해서 액상 방식 파우더 그리고 금속까지 뭐 어느 방식 하나 빠지지 않고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시멘스 모빌리티라는 이제 업체의 사례인데, 지하철이나 뭐 기차에도 3D 프린팅 기술이 활용이 되고 있고, 보시면 난연성 내화학성을 가지고 있는 오일템 재료를 사용을 하거나 해가지고 뭐 에어덕트나 하우징 파트를 제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일반 ABS 플라스틱을 사용해서 디스플레이 하우징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예시로 이제 아까 자동차 같은 경우에 현대자동차에서는 뭐 지그나 검사구 그리고 커버류 등의 부품들의 3D 프린터로 접목시켜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뭐 다음 중장비 분야도 이제 자동차 분야랑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파트별로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데, 중장비 분야에서는 일반 자동차 분야와는 다르게 시제품뿐만 아니라 커스터마이징 부품 그리고 수리해야 되는 파트 부품 등으로도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 일반적으로 자동차나 이제 일반인들한테 판매할 경우에 소비자들한테 좀 보여지는 부분들이 이제 있는데, 중장비 분야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냥 소모품, 딱히 보여지지 않더라도 적층결이 있더라도 뭐 그대로 사용 강성만 된다면, 물성치만 된다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돼서 예, CF 이외에도 좀 활용을 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또 최근 굉장히 뜨고 있는 항공 우주 쪽에서도 3D 프린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항공 헬기 쪽 적용 사례인데, 보시면 하우징 부품들, 뭐 드릴링 가이드, 지그 등 다양하게 쓰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드릴링 가이드 사례인데, 어, 요 붐 슈퍼소닉이죠. 요 업체에서는 어, 네, 동력 공급 드릴링 프로세스에 드릴링 툴을 지지하고 이제 각 구멍마다 어, 각도를 다르게 줘야 되나 봐요. 요 올바른 각도를 설정하기 위해서 드릴 가이드가 필요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3D 프린팅을 활용해서 성공적으로 적용을 했고, 뭐 가이드 하나 좀 예시를 드리면 비용은 3,700달러 정도 절감하고 소요 시간은 몇 주에서 며칠로 단축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뭐 지금 요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어, 뭐 그리퍼라든지 트레이, 맞춤형 공구들을 각각 3D 프린터를 활용해서 뭐 나일론 카본 재료로 금속 부품을 대체하거나 생체적 합성 혹은 정전기 소산 재질로 프린팅해서 활용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이제 3D 프린팅이 활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마지막 이제 사례인데요.
로봇 쪽은 로봇 산업도 그렇고 뭐 학교나 기관 쪽 로봇 연구실에서도 예전부터 3D 프린팅을 굉장히 많이 활용해 왔는데요.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면 고스트 로보틱스라는 곳에서 스트라타시스 오리진 1이라는 DLP 장비를 가지고 여러 로봇 부품에 활용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금형 제작 없이 직접 생산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80% 정도 비용 절감을 했고요. 사진상에 보이시는 저런 로봇 형태는 이 업체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연구하고 있고 흔히 좀 볼 수 있는 형태인데요. 뭐 연구실이든 다른 기업이든 그런 쪽에서 이런 로봇들을 연구를 하고 있다면 모두 3D 프린팅을 활용해 볼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 이상 이제 금요일 웨비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